Hello, girls and boys. Ready? Let's begin. 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즐거웠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라든지 팟빵 설춘환 아카데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또 유튜브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일반인들 월급쟁이 대학생 또 주부분들 또는 은퇴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어떠한 그 부동산과 또 살아가는 데 대한 삶의 상식에 대해서 약간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 또 막상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해보니까 또 그런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 또 다른 코너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바로 지식인이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를 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나도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알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저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영상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로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 설춘환 캠퍼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은 저로서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저희 어머님께서 약간 또 연루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자, 뭐냐? 여러분 어때요? 저희가 사실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 통상 채권자, 돈을 빌려가는 사람, 통상 채무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채권자가 갑이에요? 채무자가 갑이에요? 예, 통상 채권자가 갑이죠.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제가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 제발 돈 좀 빌려줘라. 돈 한번 빌려주면 최선을 다해서 갚을게. 이자 듬뿍 해서 갚을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물론 돈을 잘 갚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자 또 돈 갚는 날짜 따박따박 잘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 사람들이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저희 선배가 이제 그래 너도 어려우니까 빌려줄게. 그러나 이제 돈을 갚는 시기, 이자, 그 다음에 돈을 갚는 시기 돌아왔는데 돈을 갚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배가 야, 돈 빌려간 거 갚아라. 그랬더니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그래 돈을 그러면 갚을게. 새벽에 4시에 우리 아파트 주차장으로 와라. 그러면 돈을 갚을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저희 선배, 저한테는 그랬죠. 야, 절대 가지 않는다. 그 시간에 내가 왜 거길 가냐. 그러나 막상 어때요, 여러분? 네, 새벽 4시에 가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죠? 약속을 했으면 깔끔하게, 이를테면 갚고 또 빌려주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상식은 먼저 이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자는 그냥 연 10%, 연 20%, 연 30%, 연 40% 이렇게 아무렇게나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이자 제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자 제한법, 연 몇 %까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인데 연 24%.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연 24% 할 때 여러분들도 따라서 연 24% 반드시 암기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24%를 초과해서 연 30%를 받겠다. 24%를 초과한 나머지 6%는 무효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혹시 나중에 연 6%를 더 초과해서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자는 뭐 한 10% 또는 한 20% 또는 7% 유효하다. 그러나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러분 어때요?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줘. 한 5천만 원 빌려줘. 근데 깜빡하고 서로 이자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이자는 안 갚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민사 채권인 거니까 연 5%를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몇 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네, 연 5%를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자를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5천만 원 빌려주면서 이자는 없는 걸로 하자. 없는 걸로 하자, 그죠?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자는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냐? 이자는 없을 무 여러분, 그죠?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일단 이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자는 알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떤 식으로 빌려주어야 할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통상 3가지 방법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그럼 돈을 빌려줘. 그리고 뭘 하죠, 여러분?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안 줬을 때 돈을 좀 받기가 수월하다.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을 할 텐데 소송에서 차용증은 너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사실 여러분하고 저랑 너무 친해. 너무 친한데 돈을 1,000만 원 제가 빌려달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차용증 써달라 그래. 그러면 제가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우리 사이에 차용증, 우리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차용증 써야 되는데 뭐야? 우리 헤어져. 이제 그만해. 네. 그러면 차용증을 안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준다? 네. 무심결에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죠? 현금으로. 그죠? 제가 또 그러죠. 야, 현금으로 갖다 줘. 현금으로 주었다. 그죠? 그리고 아무런 어떤 입증을 못 한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제가 입 싹 닦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야, 돈 1,000만 원 갚아라. 뭔 소리야? 네가 나한테 언제 1,000만 원을 빌려준 적 있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때요? 소송을 해서 1,000만 원 받고 싶어.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또 나중에 뭐 녹취도 해야 되고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돈을 빌려줄까? 아주 중요한 방법. 아주 중요하고 간단한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 교수, 계좌번호 몇 번이야? 차용증은 안 써도 돼. 계좌번호 몇 번이야? 계좌번호 뭐 한국외환은행 뭐 107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래서 입금해주고 입금증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녹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빌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녹취를 떠놓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돈을 빌려줄 때는 이를테면 차용증도 받고 입금까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죠? 차용증 쓰고 입금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차용증을 못 받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입금을 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잘 보시면 많은 것들이 언급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저희 어머님께서 상당히 오래전 일이에요. 거의 뭐 한 20년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시골에서 살다 왔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서울에 왔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서울에 어떤 아주머니들하고 상당히 친해지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님한테 돈을 좀 빌려줘라. 그래서 한 2천만 원만 빌려줘라. 거의 20년 전에 여러분 2천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죠. 2천만 원 빌려줘라. 다만 현금으로 가져오면 이자를 연 40% 줄게. 만약에 수표나 통장으로 입금할 거라면 이를테면 이자는 한 15%만 줄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몰래 2천만 원을 돈다발로 갖다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연 40%를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가신 분들이
딱 2번에 걸쳐서 이자를 준 거죠. 7월 달에 이자 주고 8월 달에 이자 주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됐더니 이 돈을 빌려간 아주머니가 일명 쌩까더라.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러분 삐삐가 있어요. 삐삐. 그죠? 네. 제가 외부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삐삐가 어머님한테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예. 근데 밤 한 10시 넘어서, 그죠? 저도 이제 강의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삐삐가 엄청 왔어요. 그죠? 예. 전화할 거냐 말 거냐 엄청 고민했죠. 근데 너무 많이 왔으니까 또 어머님의 또 안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 집으로. 예. 그래서,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또 자식은, 그죠? 도리를 또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뭐 11시 반 정도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 아버님이랑 또 대판 한판 싸우셨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또 시골에 살았던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약간 욕을 많이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여쭤봤더니,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떤 아주머니가 돈을 이렇게 해서 빌려갔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이자를 2번 갚고 더 이상 돈을 빌려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엄마가 이제 화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빌려간 아주머님 댁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죠? 예. 근데 그때 여러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한 12시 한 3, 40분쯤 됐는데 제가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녹음기. 사실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사람이에요. 제가 소름 돋는다. 왜? 순발력만큼은 대한민국 원탑. 예. 왜 원탑이었을까? 제가 여러분 녹음기를 켜고 이제 갔죠. 그 아주머니한테.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 아들인데 왜 우리 어머님한테 돈을 2억 빌려가고 돈을 안 갚으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돈을 2억 빌려가고 안 갚냐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툭 나온다는 말이 제가 언제 2천만 원 빌렸지 2억을 빌렸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녹음 뜬 거를 얘기를 드렸죠. 그죠? 이거 녹음 떴다. 돈을 갚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더니 당황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제 어머님 댁에 가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고소장. 예, 여러분 고소장은 뭐 한 5분이면 쓰는 거예요.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그분한테 갖다 줬죠. 그때는 이제 태릉경찰서. 아주머니, 저 이거 고소장 내일 태릉경찰서에 낼 거다. 돈을 갚으실 거냐?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제 엄청 당황하시다가 그러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 40%는 너무 과하신 것 같다. 사실 저희 어머님도 욕심 많이 나시는 거니까 연 20% 받겠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연 20%는 또 그렇게 높은 이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왜냐면 우리가 IMF 때 예금 이자가 뭐 거의 20% 육박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연 20%까지만 그 돈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이자를 어머니한테 직접 주지 마시라. 저한테 먼저 달라. 왜냐면 또 어머님이랑 또 이렇게 관시가 이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자를 만약에 20%를 받아요. 그죠? 예, 달달이 받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다시 쓰고 돈을 갚겠다 각서 쓰고 그다음에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를테면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씩 받았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서도 그죠? 용역은 있을 수 있거든요. 용역은. 그래서 100만 원 받아서 제가 30만 원, 어머니 70만 원. 그죠? 예, 그래서 3대7 비율로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점. 예. 어떤가요, 여러분? 네.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님께서 너무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특히 이제 욕심을 많이 내서는 안 됐던 건데, 어쨌든 욕심을 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대방이 원했던 거니까. 예, 그래서 욕심은 부리지 말자. 다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증거를 못 남기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는데 저의 깔끔한 순발력 2천만 원 빌렸는데 왜 2억 빌려가고 돈을 안 갚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문제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안다면 또 인생은 또 재미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간단하게 사실은 중요한 어떤 삶의 지식 이런 것들을 조금 방송 촬영을 좀 많이 하고요. 특히 저도 이제 큰딸 아이가 대학교 4학년 어떤 대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또 사회초년생 월급쟁이 분들 또 주부분들 또 많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의 지식인 코너에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까지 깔끔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는 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유유상종, 특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방송, 깔끔한 방송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의 무궁한 행복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